제가 글쓰기 모임을 운영하면서 제일 많이 들었던 질문 중에 하나가 어떻게 써야 할지 모르겠다, 그냥 아무 생각도 나진 않는다, 뭐 이런 거였는데요. 시작 자체를 잘 못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쉽게 써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것 자체를 너무 어려워 하시더라고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쩌면 사람들이 오히려 글쓰기를 쉽고 가볍게 시작하는 방법을 모르는 게 아닐까? 그래서 어떻게 하면 부담 없이 시작할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해보다가 이 영상을 만들게 되었는데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글쓰기를 어려워하시는 분들은 생각을 전부 그대로 표현을 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복잡한 생각을 모두 구현해내려고 합니다. 그렇게 시작하면 정말 글이 어려워집니다. 글쓰기를 시작하려면 소위 말해서 같이 시작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한 가지 예를 들어보자면 저의 표현력은 여기까지입니다. 평소에 말도 잘 하지 않고 글쓰기도 잘 안 해왔으니까 당연한 거죠. 그런데 이 세상을 살아오면서 많은 걸 경험하고 세상을 이해하는 많은 개념들이 이 머릿속에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다양한 경험으로 생각이 굉장히 다차원적인 사람으로 성장을 해온 것이죠. 그래서 저의 생각의 크기는 이만큼이나 넓어졌습니다. 생각의 크기는 이만한데 표현력은 요만하다 보니까 이 차이가 너무 심해서 생각을 글로 전부 담아내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 나이가 들수록 글쓰기가 점점 더 계속 어려워지기만 하는 겁니다. 열심히 생각을 글로 옮겨봐도 내가 무슨 말을 써놓은 건지도 잘 모르겠고 이 재미도 없고 말이죠. 그렇다고 막 쉽고 간결하게 써보려고 해봐도 내 생각은 이렇게 단순하지가 않은데 난 좀 더 복잡하고 깊이 있는 생각을 가진 사람인데 라는 생각 때문에 자꾸 어렵고 공허한 아무도 읽지 않을 법한 글을 쓰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이 개같이 시작을 해야 할까요? 사실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여러분의 깊이 있고 다차원적인 사고는 여러분의 삶이 고스란히 축적된 매우 소중한 자산입니다. 하지만 사실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특별하진 않습니다. 여러분이 깊이 있는 생각을 가졌다고 한들 그것이 여러분의 삶에 특별함을 가져다 주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오히려 이 여러분의 고차원적인 생각은 살아가는데 이 방해가 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그 과정을 경험해 왔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거를 극복을 해야 할까요? 그 첫 번째는 글쓰기를 이제 막 시작하신다면 기초적인 표현부터 익숙해진다는 생각으로 시작하셔야 합니다. 단순하고 힘있는 표현들을 글로 옮겨 적는 겁니다.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작가인 스티븐 킹은 유혹하는 글쓰기라는 책에서 화려한 기교 대신 주어와 동사로 이루어진 단문으로 시작하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한글을 모르는 분들은 없죠. 하지만 다 안다고 해서 그 모든 단어를 내 생각을 구축하는 소재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당연하죠.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생각보다 많은 문장을 사용하지가 않거든요. 매번 하는 말만 하고 그렇다 보니까 아는 단어는 많아도 이 표현이 다양하지 않습니다. 표현을 안 하는 분들은 더더욱 그렇고요. 이미 내가 알고 있는 기초적인 문장들을 표현하는 것부터 시작하셔야 합니다. 아니 이미 내가 다 알고 있는 표현들인데 그걸 글쓰기 해봤자 무슨 의미가 있냐 싶겠지만 그런 것부터 시작하셔야 합니다. 그냥 알고 있는 것과 언제든 필요할 때 꺼내 쓸 수 있도록 표현을 익히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만큼이나 크기 때문입니다. 이미 알고 있는 표현도 매일매일 꺼내 쓰다 보면 자연스럽게 언제든 꺼내 쓸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쉽고 단순한 표현의 글쓰기부터 시작해야 이 글쓰기를 또 오래오래 지속할 수가 있습니다. 그림을 배우는 과정하고 똑같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여러분이 미술관에 자주 방문해서 그림을 보는 눈이 뛰어나다고 하더라도 그림을 처음 배운다고 하면은 선긋기부터 시작하시잖아요. 처음부터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될 수는 없겠죠. 같이 시작해야 하는 두 번째는 감정과 충동에서 나오는 글이 훨씬 더 생생하기 때문입니다. 글을 쓰다 보면 맥락이나 논리에 집중한 나머지 생생함이 배제되는 경우가 정말 많은데요. 저도 항상 그렇게 되더라고요. 논리와 맥락보다는 이 진심이 훨씬 더 시선이 닿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칠어도 오히려 살아있는 언어가 더 깊이 박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논리를 대변해주는 글보다 여러분의 감정을 대변하는 글을 먼저 익혀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논리적이지 않아도 소위 이 같은 글이라도 감정과 충동이 섞인 글은 재밌기라도 합니다. 세 번째는 과감함에서 정제로 가야 합니다. 두 번째랑 같은 맥락으로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처음부터 잘 쓰기 위해 노력해봤자 여러분의 글이 멋진 글이 될 수는 없습니다. 글쓰기를 이제 막 시작하시는 분들이라면 처음부터 잘 쓰기 위해 노력해봤자 여러분의 글이 멋진 글이 될 수는 없습니다. 목표는 구체적으로 설정해야 한다고 하잖아요. 글쓰기를 배운다고 하면 엄청 대단하고 큰 기대감을 갖고 시작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것보다는 딱 10분 글쓰기라는 단순한 목표로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글쓰기를 습관으로 만드는 것 자체를 목표로 하고 시작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습관이 자리 잡고 난 이후에 조금씩 그 안에 요령을 담고 또 지식을 담아내야 합니다. 그 안에서 조금씩 글쓰기 요령을 입혀가는 것이죠. 습관이 자리 잡힌다면 요령과 지식은 자연스럽게 쌓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건 글을 좀 써보겠다고 혼자 메모장 켜놓고 시작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개인적으로 그렇게 시작하는 건 좀 매우 추천드리지 않는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글쓰기는 누가 읽을까를 의식하는 순간 구조를 갖습니다. 사적글과 공적글은 분명 차이가 있습니다. 저도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블로그 비밀글로만 수년은 써왔는데요. 이 시간보다 모임으로 글쓰기를 연습한 시간이 훨씬 더 도움이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글쓰기는 매일 꾸준한 연습만이 실력을 향상시킬 수가 있지만 이 기본 구조와 같은 몇 가지 기술들은 몇 번 해보면 쉽게 익힐 수가 있거든요. 말의 순서만 바꿔도 흥미로운 글이 되기도 하니까요. 내 글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을 확인하는 데 익숙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글쓰기의 본질은 이 생각하는 능력입니다. 글쓰기는 인생의 유일한 무기라고 하잖아요. 전쟁 같은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나를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무기로서 논리적이고 비판적인 사고는 필수적일 수밖에 없고, 이 무기를 갈고 닦지 않으면 평생 억울한 일이 여러분의 인생에 뒤따라 다닐 겁니다. 이 불행을 끊어내는 방법은 자신의 생각을 명확히 표현하는 기술을 익히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글을 쓴다는 건 생각을 정리하는 일이고 감정을 해석하는 일이고 그리고 세상을 이해하는 방식입니다. 저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글쓰기를 이제 막 시작하시는 분들에게 작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영상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저의 영상은 여기까지고 저는 그럼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